청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정호준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되신 최동익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전국노동위원회 이용득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화이팅! 화이팅! 새정치민주연합 화이팅! 화이팅! 제83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 재보선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더 신뢰받는 정당이 되느냐, 다시 부충거리느냐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가 맞설 대상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당이 더 단합하고 더 새로워진다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단합하고 또 단합할 것입니다. 또한 더욱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정책 엑스포를 열립니다. 우리 정당 사상 처음 열리는 정책 담화단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력입니다. 또한 이제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정책 엑스포의 주인공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참여 없는 정책 엑스포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직접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공권과 당원 주권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선거를 더 나아가는 우리 당의 또 하나의 혁신입니다. 선출되신 서영도 여성위원장님, 정호준 청년위원장님, 최동익 장애인위원장님, 이용득 노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끝까지 선정해 주신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학생위원장을 선거인단 구성이 준비되는 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농림위원장과 농업위원장도 여건이 되는 대로 직선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도 가능한 한 해당 분야와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당을 더 새롭게, 더 투명하게, 더 튼튼하게, 더 사랑받게 만들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협의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대기가 너무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팽하기를 자처한 현지당에게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의혹은 감사원도 인정한 공체적 부실이고 비리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어처구니 없는 혈세 큰일입니다. 그 진상규명에 필요한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다면
실체가 아닙니다. 아이들 밥은 돈이 없어 못 주겠다면서 수십조 북부가 유출된 피해의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정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대통령도 정인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십시오.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 개발을 중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할 이유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위에 숨지 말고 진실 앞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대표와 저희 최태리가 안에서 오늘 저희 제안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의 분명한 입장 규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영건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국회 본청 한마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시민을 나누다, 희망을 나누다, 다 함께 정책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지역과 계층의 이야기,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의 이야기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 부스마다 뽑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치사관이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정책 엑스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정당 그리고 정책정당, 수권 능력을 갖춘 대한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의를 위한 정책, 절망 시대의 희망을 만드는 정책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임신과 보육, 교육,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노인 문제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내에서도 정책 엑스포에서 나온 정책들이 입법으로,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여당의 터무니없는 방해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연장되어야만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년간 해외 자원개발 116개 사업에 총 31조 4천억이 투입됐고, 그 중에서 투자금 86%인 27조 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입됐는데 감사원 회수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회수액은 4조 6천억 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34조 3천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9개 사업에 3조 4천억, 이 돈이면 몸살을 앓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억을 충당할 수 있고, 경상남도가 지원을 중단한 급식 예산 한 해 평균 634억 원으로 계산할 때 53년 동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반드시 주민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심사위원회에서 그저 대통령 자원외교 사업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고, 그 대부분은 부실덩어리가 돼서 국민 회세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당 대표도 나가겠다고 하니 이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바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설픈 물타기로 정인 출석을 막고 국정조사를 무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국정조사를 무산시킨다면 4월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은 도보 행정과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세월호 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입니다. 조사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은 세월호 특별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서 국회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또다시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을 해야 하고 세월호의 의인들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 국민의 존엄한 명분이고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국민의 64%, 70%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성용 최고위원 나오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 여론을 배상, 보상과 지원금 규모 등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는 형태는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오늘로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 수습, 관피아 문제 등 민간 유착 비리, 선주협회의 여야 국회의원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에 나서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가족의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더 이상 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중 27조 원이 이명박 정부 때 투자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3조 3천억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앞으로도 34조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도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투입된 27조 원과 투입 예정인 34조 원을 합산한 금액은 무려 61조 원에 이릅니다. 이 61조 원은 전국의 무상급식을 국민의 세금 없이 23년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히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끝내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특위활동기한 연장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29 재보궐선거는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선거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당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야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선거운동은 자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남기는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4.29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최근 원탁회의와 상임고문 간담회 준비 과정을 보면 우리 내부의 안이한 생각과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공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공원부터 강화문까지 걸었습니다. 시행령을 폐기하라,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진실 앞에 돈 흔들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 라는 구호를 외칠 때 연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행령은 단순히 해양수산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유가족의 여한이 얻도록 하겠다, 유가족과 언제든지 만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일주기 전에 유가족들과 만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상남도 도의원의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폐지에 대한 학부모의 호소에 문자 낼 돈으로 급식비 내라, 공짜 좋아하는 아이 운운하면서 학부모의 가슴에 다시 한번 기술을 꽂는 망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망언에 이은 제2탄 망언입니다. 그런데 이 도의원은 놀랍게도 국민의 혈세로 낭비성 외유를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KBS는 공직자 관광성 해외 연수에 보고서 베끼기 여전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이 문제가 된 이 의원은 복지시설 방문했는데 거기 복지시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면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원이 갔다 온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모았습니다. 6박 8일 동안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을 갔다 왔는데 다 관광지였습니다.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체코를 갔는데 프라하 관광센터, 프라하성, 바질라프 문화관광, 하를교 문화거리 이런 데 방문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셰르루 궁전, 성슈테판 사원, 게른트너 거리 이런 데만 다녔고요. 독일은 미넨 국제전시장, BMW 전시관, 브라우엔 교회, 마리엔 광장 등을 다녔습니다. 딱 하나 그래도 인정할 만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시설을 다녀왔는데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 수당도 국민의 혈세이고 의무급식 예산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누가 낸 세금으로 본인의 월급을 받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방금 전 문재인 대표가 나온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청문회에 나오겠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내가 나갈 테니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나간다고 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장에 세울 건지 말 건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이번 자원 외교가 제대로 된 사업 평가도 없이 우리에게 수십조 원의 세금을 마치 제30도권에서 해외에 뿌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감사원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들도 자원 외교의 배경과 과정, 책임 소재 등을 국민의 법적인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해답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역시 새누리당은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태생적 공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한도전 식스맨이 최근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예능 무한도전 식스맨 특집이 새로운 멤버를 뽑기 위해 1:1 면접, 토론 면접, 2차 PT 면접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의 취업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와 같이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즐길 여유조차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다 중동으로 가라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를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취업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을 웃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할 수만은 또 없는 우픈 청년들의 고통, 자화상 우리 정치권이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입니다. 민주당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 60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당 60년 역사와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선구적 역할을 하신 당과 시민사회, 학계의 원로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우선 당내 일부 고문들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당 역사의 한국인이신 권노갑 상임고문,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대철 전 대표님과 이구영 상임고문,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과 동고동락하셨던 김옥두, 이은평 전 의원님께 참여를 요청드렸고 흔쾌하게 함께하겠다고 수락을 하셨습니다. 당의 뿌리, 당의 역사로부터 당의 정체성과 통합의 근원을 찾자는 데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최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이고 우리의 갈 길도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민주진영의 승리라는 베이 앞에서 선당 후사의 길을 선택해온 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우리 당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어제 권노갑 고모님을 비롯한 몇몇 동교동계 어른들과의 통화에서도 선당 후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인의 입장에서 당의 전투가 계시다면 당인의 참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올해로 60년을 맞는 우리 당의 역사를 되새겨서 승리하는 역사의 시금석을 60년 역사로부터 쌓아올리는 준비를 재보궐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입장입니다. 예.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몇 차례 자원외교 국조치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물론이고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MB 정권의 자원외교로 수십조 원의 국민 열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없이 수십조 원의 국민 열세를 자기 쌈짓돈 쓰듯이 해외에 뿌려버린 자원 외교 부정 비리 사건은 이건 엄연한 범법입니다. 국민 성공 시대를 이야기했던 MB 정권은 부패 성공 시대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MB 정권의 부패 실상은 이 자원 외교뿐만 아니라 4대강, 방산비리, 박범은 전 수석의 중앙대 특혜의회 얘기까지 국민의 상식을 그야말로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자원외교의 배경과 과정, 책임 소재 등을 분명하게 국민의 법정인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조특위에서 물타기, 발목 잡기로 일관하면서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 자원외교 부정 부패 사건의 비호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고 결국 공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말로만 부패 척결 외치지 말고 당장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MB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자원외교 부정부패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희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4월은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게, 공무원에게,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리고 민주주의에 아주 잔인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한 일, 따님이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리고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군사 작전식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서 100억 적자가 난다고 호도를 하고 있는데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로 낭비한 세금을 따지면 하루에 500억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아니면 국민 화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재정 절감 효과를 운운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부터 빨리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부 여당은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이라며 규제 완화 법안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은 소위 기업만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클라우딩 관련법은 이곳에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을 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 카지노 등 사행산업 발전이 우려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투기자본 먹튀 위험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안은 진짜 민생 법안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과 법인세 감면 축소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최저임금 인상의 최저임금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건강보험의 간병보험제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호법,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등 진짜 민생 법안입니다. 이런 민생, 진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여당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연금 마지막 날인데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세월호 진상 조사를 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언론 보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고 보도한 CBS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고 하는 그 사진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유족인 듯한 할머니 사진인데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 네티즌이 의심해서 결국 박사모 회원으로 밝혀졌으나 본인은 그냥 따라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주장한 그 사건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있어서 공정방송의 왜곡 보도 및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을 무너뜨리고 언론 보도 탄압, 언론 장악, 표현의 자유 억압 이렇게 아버지가 잘 못하신 일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방송인 KBS와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근 막 나가고 있는데 KBS가 구구 성냥 사이트 매니아 이용자이자 범죄 수준의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은 소위 일베 수석 기자를 정식 발령이 냈는데 KBS가 일베 방송으로 조롱받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대현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연합뉴스 박노환 사장이 군부시대를 연상시키는 국기 개항식을 진행해 두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쇼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 신문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표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만난 사진들이 모든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노인 비하 발언이 또 한 번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재작년에 우리가 반성하는 당 워크숍이 있었을 때 거기 와서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 얘기만 했어요. 제가 하도 열받아서 그때 대성 일갈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우리 당에서 모든 걸 다 혜택을 받고 누린 분이 당에 이런 해를 끼쳤으면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역시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환영받지 못할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만난 모든 사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는 문재인 대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눈을 피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 뭘 그렇게 잘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받는가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문재인 대표님이 나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갈 테니 MB도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윤근 대표 많은 최고위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과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타기로 이 범죄 행위를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진정으로 하신 말씀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정치란 것도 어떤 전략이나 말장난이나 이런 거로 할 게 아니라 진정 자원 외교에서 낭비된 또는 그 부분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려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조사하고 책임지우고 또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 국정조사를 왜 회피하고 말장난하고 물타기로만 일관합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도 전술도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이 기간을 연장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